그냥 이빨 뽑고 임플란트 해버리면 편할 수는 있겠지만 환자분 비용이나 건강 생각하면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작정 임플란트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심은 임플란트만 한 10,000개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곤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분들께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 않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살릴 수 있는 치아는 임플란트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깨져서 저희 치과에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제 막 여러 군데를 돌아보셨는데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하자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치아를 빼냐 안 빼냐의 기준 중에 하나가 금이 갔다거나 충치가 있다거나 깨졌다거나 할 때 잇몸 밑에까지 이제 많이 썩거나 깨졌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잇몸 쪽에서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빼자고 할 수 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쪽이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이제 보철을 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크라운을 하거든요. 크라운을 하면 이제 주변을 삥 둘러서 이렇게 왕관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절반 정도가 이미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깎게 되면 거의 이쑤시개 같이 얇은 치아가 남을 수 있거든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렇게 깎고 나면 치아가 이제 나중에 부러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발치를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안쪽을 남겨놓고 이제 겉에 표면만 깎아가지고 흔히 뭐 이제 라미네이트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치아를 거의 안 깎고 표면만 살짝 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잇몸이 조금 밑에까지 이제 내려간 부분은 잇몸만 살짝 다듬고 그쪽을 조금 더 이제 밑에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이런 치아도 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제 치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정도 깨졌으면 빼고 싶을까? 솔직히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환자분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원하시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멀리서 찾아오시거나 하셔도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하고 살릴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조금 깜짝 놀랐던 경우인데, 강남 모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시고 이 계획이 좀 어떠냐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의사마다 이 계획은 다 다를 수 있고 하지만 위에는 치아가 한 4개 정도 남아 있으시고 아래쪽은 이제 치아가 거의 남아 있긴 한데 이제 충치도 좀 있으시고 부러진 치아도 있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녹색으로 이렇게 기둥처럼 해놓은 게 다 임플란트거든요. 위에가 임플란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래가 5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놀랐던 게 이제 가격만 보고 그냥 치료받다가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물론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 치료 계획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내 치아라고 했을 때 저걸 저렇게 뽑고 임플란트를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위쪽은 이런 경우엔 치아가 이미 깎여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엔 저는 이제 무리해서 막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앞니 같은 경우는 충치 치료하고 브릿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어금니 부분에 좀 비어있는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만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위쪽은 임플란트를 한 5개 정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왼쪽 아래 어금니 같은 경우에 뿌리가 너무 짧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머리를 만들어도 조금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서,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우측 하단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을 것 같고, 그 다음 그 앞뒤 이제 작은 어금니라든지 어금니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는 좀 튼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치 치료하고 크라운 씌우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총 한다고 하면 아래 임플란트 1개, 위에 5개 해가 총 6개 정도 했을 것 같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살릴 수 있는 치아는 내 치아라고 생각하고 좀 살려보고 나머지만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나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외국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그림처럼 이제 어렸을 때 심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10년 뒤에 저렇게 높이 차이가 생겼거든요. 아직 성장이 남아있으면 나중에 저렇게 안 예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성장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심을 수 있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보통은 18세 전후에 성장이 완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보통은 심는 편인데, 간혹 이제 늦게까지 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하게 하려면 손을 찍어가지고 여기 이제 키가 얼마나 성장이 남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마디마디를 이제 성장이 끝났는지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정할 때 옆모습 이렇게 엑스레이로 찍잖아요. 세팔로라 그러는데 한 번 찍고 6개월 뒤에 찍어서 2개를 중첩을 했을 때 이게 자라는 게 거의 없다, 그렇게 되면 성장이 완료된 경우라고 보고 그때 이제 하시면 되거든요. 간혹 이제 치아가 어렸을 때 이제 빨리 빠졌거나 아니면 원래 이제 측절치라 그러는데 두 번째 치아가 없으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너무 빨리 하게 되면 높이 차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치아 높이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잇몸 높이도 안 맞아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성장이 꼭 완료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이제 세 번째 경우,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할 때, 기존에 이제 앞니에 이제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 뼈가 물론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정말 이쑤시개처럼 얇거든요. 저런 경우에 이제 간혹 나 이제 브릿지 뜯었으니까 요번에
이번엔 브릿지 안 하고 임플란트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제 뭐 턱이라든지 아래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뼈를 약간 이렇게 네모난 블럭 모양으로 띄어다가 저기에 이제 얹고 나사못으로 받고 이제 뼈 이식을 하고 오래 기다리셨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하는 경우에 옆에 치아를 안 깎았으면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앞니 브릿지를 했었는데 굳이 뼈 이식을 많이 하면서, 특히나 또 앞니는 이제 잘못되면 굉장히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치료 계획을 조금 심플하게 가져가는 생각이어서, 그런 경우에 다시 브릿지를 하시고, 보통 이제 송곳니를 묶어 놓거든요. 앞니에 무리하게 심는 것보다 나중에 정말 임플란트가 하고 싶으시면 송곳니를 빼게 되면, 그때 이제 송곳니 쪽은 뼈가 두껍거든요. 그때 2개를 심어서 6개를 걸어서 이렇게 보통은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미리 막 욕심내서 임플란트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브릿지 하시다가 망가지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앞니 브릿지를 재치료할 때 너무 무리해서 임플란트를 하시라고는 권해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4번째로는 전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분. 임플란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당뇨랑 골다공증이 있는데요. 이제 당뇨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당뇨가 조절이 잘 되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약 먹고 식단 관리하고 그랬을 때 잘 조절이 되면 되는데, 당뇨가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공복 혈당을 쟀을 때 200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이게 8% 이상이 되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는 있겠지만,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잘 아물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조금 조절이 안 되거나 너무 안 좋거나 그러시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것보다는 브릿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골다공증 약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들 드세요. 조금 먹었다고 이제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그 위험 기준이 이제 4년 정도 이제 약을 복용을 하셨다거나 그러면 좀 이제 위험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사가 좀 더 위험해요. 그래서 주사를 좀 오래 맞으시는 경우에 임플란트를 이제 좋게 하자고 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아물면서 계속 뼈에서 고름 나오면서 골수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골다공증 약을 드시기 전에 미리 뭐 치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약을 드셨다고 하면 가급적 초창기 때 하시는 게 좋겠고, 4년이 넘었다고 하면 조금 약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골다공증 약에 대한 그런 게 빠진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셔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세요. 그래서 당뇨라든지 골다공증이 좀 심하시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를 추천하지 않는 5번째, 잘 관리하지 않으시는 분들. 구강위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담배를 많이 피시면 잇몸도 굉장히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흔들려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담배를 펴서 이렇게 많이 망가지셨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신 다음에 담배를 끊어주시거나 많이 줄여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제 외국 사례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치아가 빠진 데도 많고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했잖아요. 어금니나 이런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 이 다음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노란색 화살표가 임플란트를 심고 뼈가 내려간 부분이거든요. 임플란트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주변에 뼈가 내려가는 경우가 담배를 피시는 경우에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임플란트를 당연히 하시고 하면 좋은데, 이제 관리가 안 되고 계속 흡연하시고 치과도 잘 안 나오시고 양치질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아무리 잘 심어놔도 저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저렇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도 빼야 되고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임플란트 잘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치료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험 많고 환자분들을 좀 위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찾으셔서 제대로 진단받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